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강자를 중심으로 후차권에서 또는 강자가 고전하면서 좀 배당도 발생이 되는 경주도 보였습니다. 금일은 전반적으로 강자들에게 유리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자들이 선전을 펼쳐 나간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틀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쌍승이 뒤집힐 수 있는 경주도 몇 경주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토요일 경주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보다는 이변이 많이 발생된 경주도 많았습니다. 직전 회차도 500배가 넘는 대박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에서는 대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만 본다면 대접받을 수 있는 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훈련 관전평 금년경주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는 김광진하고 조영일 선수가 지정훈련 때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광진이 전일 선전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뷰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김상인, 박정열, 노태권, 김광진이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상인의 선행을 노태권이 저치기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만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김광진은 직선 추입을 통해서 앞 선수를 모두 다 제압해 나가는 선전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재훈과 김광진이 인터벌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진이 또다시 인터벌 훈련에 나섰는데 김재훈이 인터벌 훈련에 나섰던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었던 김재웅이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광진은 앞선 인터벌에서는 추입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인터벌에서는 마크 승부에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일 김재웅이 과감한 선행력으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주아, 오태걸, 박진홍, 조영일, 백동호, 김도환, 안효은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었는데요. 3, 4코너 저치기로 조영일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동원은 순수하게 마크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도환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준, 민상호, 김규봉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재준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상호와 김규봉도 힘을 쓰기보다는 홈미권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기동 전일 금정팀 선배 안성민을 챙겨줬는데 안성민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김기봉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쉽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김상현이냐 파업 선수 비파업 선수는 1번 최대영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란 점, 최대영은 때려서 3차, 김상현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김기동이 친구 김상인을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갈라섰기 때문에 협공이 된다면 최대원과 비파업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미경주입니다. 전일 오태걸 가볍게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편성이 더 여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렬하고 김광진이 될 것 같은데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김광진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태걸도 아무래도 김광진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태걸은 2착만 해도 결승 가죠. 하지만 김광진은 2착하면 결승 못 갑니다.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득희가 전일 힘을 썼는데 김광진에게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김득희 직선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낙차후 아직까지 몸을 제대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엇박자가 나요. 좌우 페달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광진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김득희는 득점이 있습니다.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서한글이 민상호와 하령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김득희 넘어서지 못하고 2차권에 만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한글의 경주감,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민상호가 앞서서 당겨준다면 김득희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노태권이 전일 상근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김문영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영이 힘을 씁니다. 노태권이 몰고 가요.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양호가 아무래도 직선에서 추입 견제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태권이 김문영을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크게 넘어서면서 신양호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태콘과 신양호의 전략적 연합이죠. 김문영이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노태콘과 김문영의 전략적 연합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김문영이 때려주면 신양호 노태콘이 서로 싸우다가 김문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백동호 월등한 것 같습니다. 5연승 도전하고 있는 백동호 편성 자체도 잘 받았어요. 백동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입니다. 이번 김주환을 적극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선수인 안성민하고 김영규를 챙겨주기보다는 김주환 달고 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노태권의 뒷자리 김주환이 막혀 나갔었는데 노태권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김주환도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백동호가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재환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기동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세계팀 경합에서 팀 선배를 완벽하게 챙겼어요. 한데 안성민이 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김기동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전일보다 더 수월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기보다는 김상인의 선행이라든지 전일 힘을 썼었던 최대홍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김상인 바로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하고 비선수고 또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갈라진 상황이라는 점 전일도 김상인이 막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성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주가 마크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답답하죠. 금일도 김기동이 최용의 선행을 활이 나가고 승부가를 조절해 나간다면 김상인은 김기동을 넘어서기 어려워요. 김기동이 조절해만 나간다면 김상인 차가 나오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승부거리 상당히 짧아진 김상인, 김기동이 비파업 선수인 김상인 친구이긴 합니다만 챙겨주기보다는 최대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부진 탈출의 시동을 걸고 있는 최대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최대용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기동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상인도 마크 됐을 때 직선에서 차가 나오고 오히려 김상인이 때리고 김기동이 몰고 가서 김씨들의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수는 있어요. 왜냐 88년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바로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겨울 되면 부산팀 선수들도 창원 가서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협공만 넣고 본다면 최대용보다는 김상인과 협공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3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3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김상인보다는 최대용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발주대 지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동의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대용과 김상인의 후미컨 다툼 기대가 된다는 점 전 최대용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오태걸이 직선에서 짧은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짧은 승부엔 강하죠. 하지만 자력 승부에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오태걸이라는 점 직전에 차 인터뷰 내용 보더라도 승부거리 좀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편성을 잘 받았습니다. 일단 정주성이 때릴 것 같습니다. 정주성의 선행을 오태걸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일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김광진이 초반부터 막혀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박종렬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김광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전일도 직선에서 후다닥이 나오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태걸도 아무래도 김광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주상이 때려봐야 희속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광진이 직선에서 후다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보다는 7번의 선전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훈련 때 몸 상태 좋았었던 선수 김광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은 직선에서 여유있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광진도 2착하면 결승 못 가죠. 머리를 차지만 결승 갈 수 있어요. 오태건은 2착해도 잘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간절함이라는 거는 다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오태걸이 김광진의 투입이 좋기 때문에 김광진을 앞에다 두고 박종렬을 뒤에다 붙이게 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광진이 끌어내서 4번을 7번을 괴롭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종렬, 아무래도 오태걸하고 박종렬은 또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광진 견제 나가기 위해서라도 4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1번과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에서 오태걸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7번이 동반 입상 우선이다. 1번,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오태걸이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태걸 정주상의 선행을 김광진이 막혀 나가고 오태걸, 박종렬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주상의 선행을 정주상의 선행을 김광진이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태걸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지면 4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7번하고 5번 정도는 7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태걸이 득점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김광진 머리에 박종렬, 김광진 머리에 정주상을 공략해 나간다면 의외로 괜찮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쪽이 이번 편성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득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기량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김득희 낙차 후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8주 만에 출전했었던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직전에서 김광진에게 잡혔어요. 한데 직선에서 김광진 차 페달링 하는 거 보면 좌우가 엇박자가 났습니다. 한쪽 팔로만 페달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진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도 서한글이 때리고 김득희가 막혀 나갔을 때 서한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득희가 넘어선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서한글이 힘을 쓰니까 노태권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차진조차 좁히지 못했었던 노태컨이라는 점에서 서한글이 타점 잡으면 김득희의 컨디션 놓고 본다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상호도 시도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민상호가 때리고 서한글이 멀고 가고 이런 김득희가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민상호하고 서한글은 또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김득희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득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주 기량만 놓고 본다면 4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4번의 선절 가능성 쪽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김득희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쪽에 2번 편성 4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민상호가 전일 반밖에 젖혔는데 백동호가 짧게 가져가면서 추입 나섰습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았었죠. 민상호가 때리고 서한글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득희가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2착할 수 있는 작전 악착같이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4번과 6번 비파업의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이번 편성 솔직히 김득희의 몸 상태를 놓고 본다면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4번하고 6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 선수
드리기 때문에 김득희가 오히려 서한글 민상호를 상대로 좀 제대로 된 저스티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득희가 가게 된다면 2번과 5번 1번이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7번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하고 1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전일 김득희보다는 서한글의 페달링이 상당히 가봐였어요. 민상호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6번은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태권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서한글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권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때려봐야 김문용 시속이 어중간하고 김성룡도 시속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태권 결승 가기 위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이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7번이 몰고 갑니다. 신야구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간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문용이 좀 못할거래 견제가 있다 보니까 무난하게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시속감 발휘 나간다면 신양우를 의식해야 될 노태권이기 때문에 김문용을 끝까지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주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에서 금일만큼은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후미권 막혀 나갈 6번 신양우의 후미권 마크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양우가 승부 유지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집중력 발휘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과 4번이죠. 4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출편하가는 7번과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7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충분하죠. 김문용도 이런 편에서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신양우도 4번을 막혀 나가려고 할 것 같고 노태권도 4번을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문용 입장에서는 김성령의 사람과 활약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죠. 여기에 김무준이 끌어내서 6번하고 7번 결합해 나간다면 김문용이 그대로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문용이 가게 되면 김무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김문용이 가면 김무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몸싸움에서 노태권에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4번하고 6번이죠. 함께 공략해 보시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3하고 4-6입니다. 노태권 빠지면 4-3하고 4-6이죠. 4-6하고 4-3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권 인정하고 4번 버티기냐 6번 후미권 신양호 마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양호 마크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백동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실력과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백동호 전일은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영규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켜주기보다는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살 터울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더군다나 기수도 12기와 7기 2기 때문에 백동호가 김영규를 활용은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긴 또 버거울 것 같습니다. 파업도 아무래도 파업과 비파업 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백동호 입장에서는 김지한을 후미에다 두고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한도 부상 때문에 공백기가 있었어요. 잭이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후미권 마케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다는 점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지한이 좋은 자리 잡아놓고 백동호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갈 때 챙겨준다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또 선수 비선수이긴 합니다만 한 살 터울 터울이다는 점에서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규가 전일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고전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백동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시속감이
김영규의 시속감이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백동우가 철저하게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이번 편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상호처럼만 시속감 날이 나간다면 지켜주죠. 6번과 5번은 차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비파업 안승인 것 같아요. 6번과 2번 동반 입상 마크되면 빼앗기지 않을 자신감 갖고 있는 김자환이라는 점에서 6위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6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고배당, 복병 잘 뽑아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